안녕하세요, 다란살까 박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좀 바람직한 모발 이식 병원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기본적인 이 동영상 보시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 기준이 없는 게 기준입니다. 제가 모발 이식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기왕이면 좀 나쁜 선택은 하지 않는 정도로 도움을 드리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중에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취사 선택해서 그런 병원이나 선생님을 잘 찾아서 선택해 보신다면 실패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기본적인 선생님의 경력과 병원의 이제 기본적인 역사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한 곳이라든지 경력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수술 전후 사진도 몇 장 변변하게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런 게 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병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는 가령 학회에서 많은 발표를 한다거나 또 학회 발표보다는 더 값어치가 있는 거는 국제적인 저널에 논문을 내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연구 실적이 있는가, 그런 거는 사실은 수술을 1, 200 케이스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치열한 고민과 또 논문을 쓰면서 검증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논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발표 학회 활동을 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교과서 같은데 집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확실히 이 분야에서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는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세 번째에 이제 기준들을 많이 보세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수술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참고로 하시죠. 저는 항상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신뢰할 만하다. 또 사진은 머리띠 한 사진 혹은 빗으로 이렇게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 머리를 갈라서 안을 보여주고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헤어라인이라면 머리띠를 한 것과 안 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은 충분한가, 또 기왕이면 전후 사진보다는 다양한 몇십 개 이상의 동영상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동영상은 결과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는가, 사진이나 동영상은 믿을만한가, 만족할 만한 결과인가, 이런 거를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네 번째 기준은요, 이 수술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수술이고 사람이 받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아닌 어떤 물체를 그냥 만지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결과가 유동적입니다. 어느 선에 도달한 선생님들이라면 그래도 이 결과의 편차가 적지만 그래도 작든 크든 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의 편차도 있지만 같은 결과를 놓고도 만족도는 다릅니다. 어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혹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확실하게 사후 케어나 AS를 보장해 주는가, 이런 것도 그런 게 있다면 확실히 내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뭐 가령 어떤 곳은 주차장이 없는 곳, 나는 지방에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곳이라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든지 뭐 터미널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 아니면 교통편이 너무 찾기가 어렵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막 한참 걸어가야 된다, 이런 데들은 조금 내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한 곳,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개인적으로건 병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에 후기 같은 거를 많이 공유하세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후기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후기, 다양한 후기를 통해서 검증된 곳, 이런 것들이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7번째로 좀 권하는 것은 상담을 실제로 받았을 때 솔직한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를 너무 과장되게 얘기한다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으면 우려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을 받았을 때 너무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솔직하게, 모발이식 수술은 확실하게 명과 암이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고 적절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특정 한 가지 수술법보다는 다양한 수술법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은 내 머리를 떼어다가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 인체를 가지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쫓아야 되는 수술이지만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를 줄이려면 다양한 나한테 맞는 수술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수술법이 맞는지 모르거든요. 한 가지만 수술하는 병원은 그것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수술법을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간호사가 시술하지 않고 의사가 채취, 이식 등 모든 수술 과정을 직접 집도해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발이식은 하나하나에 3,000번왕이면 3,000번을 심을 때 이 3,000번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번 내가 심으면서 내 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고정을 해나가야 되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상담, 수술 전 과정을 다 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뭐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상담을 가보셔야 된다. 직접 가서 이 병원 혹은 의사 선생님과 나하고의 궁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 느낌이 오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막연하게 너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가서 부딪혀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을 얻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곳이 느낌이 온다는 곳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가지에 따라서 올바른 모발이식 병원 선택 기준이라는 거를 봤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가이드로만 삼으시고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느낌 속에서 내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좋은 병원을 선택하신다면 실패 없이 행복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